처음이다.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이제 폭염이 좀 가신 것 같아요. 네. 태풍도 뭐 이제 지나가고. 네. 이제 9월인데 9월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슬슬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또 계약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다시 되실 것 같아요. 보내는 교육기관. 네. 그래서 지난주 어린이집 언제 보낼까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이어서 아이 첫 교육기관 어디가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관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 놀이학교, 또 뭐 체능당 뭐 이런 것 등등.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기관을 먼저 좀 보내보신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이 좀 대략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는 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4군데 정도 이제 꼽잖아요. 어린이집이랑, 네. 그리고 유치원이랑, 네.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랑, 그리고 이제 그 놀이학교? 네. 뭐 이제 예체능을 뭐 위주로 하는 네. 그런 데들.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호법에 뭐 보육법에 의해서 뭐 복지부의 관할을 받는 뭐 그런 곳인데 거기는 이제 보육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이고 네. 네.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육기관이죠. 예 보육기관인 거죠. 그리고 발음이 좀 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이거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제 교육기관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고 네. 또 놀이학교랑 이제, 예, 영어 유치원은 학원이죠. 이제 그 이제 정부기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이제 사설학원인 개념이죠. 예, 사설학원과 이제 같은 개념인 건데 어린이집은 보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은 교육. 나머지는 영어학교는 영어. 영어 유치원. 나머지는 학원인 거죠. 그렇죠. 학원 안에서 세부적으로 영어냐 놀이에 중점을 두냐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 어쨌든 학원도 교육부 관할인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학교랑 학원이랑 학교는 또 다르잖아요. 관리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저는 유아 스포츠단을 최근에 좀 알게 돼서 이 유아 스포츠단, 유아 체능단이라고 하던데 여기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우리 시리님이 또 이제 조카분이 다니잖아요. 네. 유아 스포츠단은 말 그대로 스포츠 쪽 체육 관련 중심의 일반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카가 다니고 있는 무슨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단이고 네. 그 안에서 뭐 태권도, 뭐 체육 같은 기본 이런 거랑 수영 같은 거 배우고 가끔 그 번외로 애들의 기본적인 뭐 국어 교육이라던가 뭐 수학, 영어 이런 것도 교육도 같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점 자체가 체육이기 때문에 태권도랑 수영, 뭐 기본적인 애들 체육 활동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포츠단도 뭐 구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네, 운영하는 많이 데도 있고 단체에서도 사설로도 많이 해요.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포츠단도 이제 영어 스포츠단이 있고 네.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스포츠를 가르치나요? 네.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 수업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이네요, 되게. 네, 정말 다양하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네. 각 이제 기관별로 장점과 단점, 뭐 특이점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처음에 아이를 어린이집 어디 보내셨어요? 어떤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또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그쵸. 또 네. 국공립이 가정형, 있고, 네, 가정형이 국공립. 있고, 사립이 있고 그런데 저는 3세부터 보내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둘째 아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3세부터 보내기 시작을 해서 가정식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사립 유치원으로 5살 때. 네네네 갔다가 또 바로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병설 유치원에 또 그렇게 돼서 또 병설 유치원으로 옮긴. 네. 어땠어요? 가정형 어린이집은? 가정형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일단 뭐 단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좀 덜 복잡하다. 애들을 보냈을 때 일반 집 예, 안에 가정식 있는 거죠? 거의 아파트나 네. 빌라 이제 1층 같은 데 있는 그런 네. 데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 데들은 이제 집이랑 가깝다 보니까
많이들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는 집이랑 가까운 곳일수록 더 좋아가지고 맡기기도 좋고 데리고 오기 등하원이 등하원이 편해서. 편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선호를 했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했던 그 가장 큰 기준이 조리사 이제 선생님이 계시냐 안 있냐, 계시냐를 좀 되게 중점으로 원래 다들 뒀거든요. 있어야 될걸요? 없는 것도 근데 없는 것도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가정식 어린이집에 아예 그냥 딱 그 이제 식품 업체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형식으로 음식을? 네, 아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배분해서 주는 뭐 그런 데들이 있고 조리사 선생님이 아예 직접 있으면서 만드는. 요리를 직접 만들고 뭐 이제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했고 저는 CCTV를 좀 가지고 있는 곳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의무화가 되기 전부터 있는 곳에 저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CCTV는 근데 이제 뭐 부모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녹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정식 어린이집은 예전 같은 경우, 뭐 지금은 다 의무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있는 데보단 없는 데가 훨씬 많았거든요. 많았죠. 있는 데가 없었어요. 네, 민간 어린이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단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CCTV가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가정식은 없는 데가 되게 많았어서 그때 제가 중점으로 봤던 게 조리사하고 또 CCTV. 아니 보통 몇 분 정도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뭐 원장님 포함이죠? 원장님이 교사를 이제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보통 반이 한 3개 정도 네, 되고 3개 정도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선생님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 자체가 그렇게 큰 집들이 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30평대? 30평대 정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큰 방에는 대체로 2반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집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작으니까 아기들이 네. 그리고 거실에서 이제 단체 활동 같은 거를 그렇죠. 하고 이제 각 반에서 이제 오전에 하는 누리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후 시간에는 외부 강사가 와서 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거실에서 이제 그 나이대 애들에 맞게끔 하면 그 수업이 아닌 애들은 방 안에서 이제 네. 선생님이랑 교육을 저 하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가정형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가정형 어린이집의 장점은 이제 엄마의 손길로 이제 아이를 봐준다? 그거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거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정형 어린이집은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을 주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보다는 보육,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아이를 그냥 봐주는 데 중점을 두고 예, 하는 거라서 그냥 엄마같이 할머니처럼 그래서 계신 선생님들도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편이고 이제 그게 가장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이제 그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보육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높아져서 뭔가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질 때 그 호기심을 채워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맞아요. 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감독 관할을? 정부에서 하죠. 네. 정부에서 하고 있나요? 네, 이것도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서 보육 쪽이니까. 네. 모든 어린이집은 다 네. 이제 복지부에 그러면 여기에 원장 선생님 이하 뭐 교사분들은 다 정규 어린이 네, 교사과정 정규직도 선생님인가요?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냥 이제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문제가 약간 있죠. 우리 이제 몇 번 다뤄봤던 네, 얘기인데. 그럼 뭐 저희 기사에 보면 아마 그럼 국공님 어때요?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립을 다니다가 이제 딱 아이가 이제 뭔가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뭔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싶을 찰나에 국공립에서 연락이 와서 국공립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정형보다 반 교실이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원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좋았고 일단 아이가 뛰어놀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곳은 또 이제 놀이터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어린이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뭐 어쨌든 장점을 뽑으라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 크죠. 네, 굉장히 크고 일단 그 맞벌이들 중심으로 일단 정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데려가도 되고 늦게 데리러 가도 눈치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왜냐면 그게 원래 당직 선생님이 그렇게 서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투명해요.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그게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어긋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제 뭐 정부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재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 투명한 부분이 좋고 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정부의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선생님들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고요. 단점은요?
단점은 그렇게 이제 또 워낙 절차에 민감하다 보니까 해야 될 절차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활비도 있고 특별 활동도 있고 뭐 체형 학습도 있는데 네. 이거를 한 번에 낼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회계상에 이런 거를 깐깐하게 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합쳐서 우리는 뭐 50,000원을 내면 편하잖아요. 네, 10,000원 따로, 20,000원 따로. 과연 활동비를 낼 때 좀 번거롭다. 네, 5,350원 따로, 뭐 6,770원 따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엄마들이 굉장히 이게 계속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귀찮겠네요, 일단. 네,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정부에서 하는 활동들에 이제 이 어린이집 자체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제 그 예산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걸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과도한 활동이 많다. 네. 약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제 아이들 활동을 제외한 부모들이 조금 참여하고 가야 될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혹은 뭐 전업주부가 계시더라도 어쨌든 힘드네요. 그렇죠. 가서 왜냐하면 또 활동하는 아이를 거 데리고 아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런 교육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막 이제 아동학대가 많이 이슈가 커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들한테 쫙 이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출석을 체크를 하고 어린이집당 몇 명이 왔는지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 어떤 기관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 네. 그 어린이집에 이제 학부모들을 이렇게 몇 명씩 데리고 와 이제 할당을 해서 그 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약간 동원의 느낌도 좀 나는데요. 네, 약간 네, 사립도 맞아요.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하더라고요. 게 조금 그렇게는.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와달라고 하면 한번 맨날 가는 분들만 가잖아요. 가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한테만 그러겠네요. 전화해요.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유치원 어때요? 이게 어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아직 애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직 보낼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네. 그리고 유치원은 저는 교육부 교육부로 넘어가죠. 관할이다라는 것도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유치원은 좀 어때요? 유치원은 또 장단점이?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보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옮긴 때가 딱 5세 때였는데 그때 고민했던 게 보육기관에 계속 있는 게 맞는 나이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때인가. 누리가정은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누리과정 외에도 뭔가 그 유치원은 교육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학교에 갔을 때 수월하게 애가 이제 적응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5살 되면 유치원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네. 되게 많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저희 이제 친정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갔던 데는 국공립에 자리가 없어서 사립을 갔는데 사립 유치원은 일단 비용이 비싸죠. 네, 비용이 네. 비싸요. 비용이 비싸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이집 때보다 뭔가 이제 더 좀 많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좀 이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느니까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합창대회, 뭐 네. 무슨 경시대, 네, 뭐 이런 거 되게 음악 많아요. 뭐 그런 거 하고 또 뭐 춤춘다고 오라고 하고 근데 어른들이야 그걸 또 저녁에 해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녁이랑 주말에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가 해주는 다니던 건가요? 데는. 주말에도? 굳이?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애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힘들고 받고. 또 부모도 힘들고 이거는 뭐 누구 하나 편한 게 아닌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행사를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많이 하길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점수를 따기 그렇다기보다는 위한?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생이 많을수록 어쨌든 반을 늘리면 되는 거라 그런 수익 게 자신들의 있는데 이제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네, 그런 부분이네.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면 사진을 많이 찍고 보여주기 밖에 시간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되게 많이 늘고 그러면 이 유치원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엄마들 대기줄이 쫙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거예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립 유치원은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맞벌이 부모로서 개인적인 보는 게 경험에서는. 이제 방학이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좀 긴 편이고 늦게까지 맡기는 친구들이 솔직히 어린이집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5시만 되면 막 우리 애 혼자 있고 저는 이제 맞벌이라서 뭐 7시, 8시에 막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애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일찍 가는 이제 전업주부가 원체 많다 보니 거의 네. 맞벌이들은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늦게 야간까지 봐줄 수 있는 거. 네, 네. 보일 때. 그리고 방학도 뭐 기본적으로 한 달, 뭐 3주 뭐 이 정도가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긴 거죠? 그게 어린이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이집이 방학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방학을 가면 대체 선생님을 정부에서 보내주는 게 국공립이. 아, 선생님 휴가를 가면? 네. 진짜 그게 좋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그건 됐네. 진짜 좋은 거예요. 사립 유치원은 당연히 그런 부분은 네, 없는 당연히 거고. 없고 또 소풍을 갈 때
다행히 거기 식당이 있어서 비용을 더 주세요. 그러면 점심비를 이렇게 내면 주면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부모가 이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게 이게 너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또 너무 힘든 거야, 이게. 행사가 많아서. 네, 행사는 너무 많지. 또 애들 소풍도 이제 또 자주 가니까 또 사립은 또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장점은 확실히 어린이집 때에 비해서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했고, 많았고, 그리고 좀 더 그 초등학생이 나중에 배울 교육하고 정말 확실히 연계가 잘 돼 있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르대요. 네.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애들한테 말하는 거나 이런 네. 게. 근데 유치원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딱 그래요. 확실히 네. 교육기관의 스타일을 가지고 근엄하게 네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립 유치원을 보냈을 때 5살이다 보니까 4세까지는 낮잠을 이제 자는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가고 상담을 받을 때 유치원은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차피 애들이 자지도 않지만 만약에 낮잠이 꼭 필요한 아이라면 집에서 그걸 고쳐서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낮잠 시간도 없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딱 수업만 받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이를 적응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거기는.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도 선생님이 도와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돼요. 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집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유치원은 참고로 몇 살 때부터 갈 수 있죠? 거의 4, 5세 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제한 연령이란 게 있나요? 이 나이 때는 못 온다. 네. 너무 어린 연령은 받아주진 않아요.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본 데 중에는 4세도 잘 없었고 일단 거의 5세부터. 그러니까 만 4세. 만 4세? 네, 거의. 5세요, 5세. 그러니까 만 4세, 한국 나이로 5살부터. 네,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게 부모들도 알아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조금 더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 좀 전문적인 그러니까 교육 자로서의 약간 스타일로 그러니까 3, 하신다는 4세일 때는 보내지를 않죠. 사실 반도 없고 찾지도 않고. 그렇죠. 유치원을 그렇게까지 어릴 때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유아 체능단 얘기는 저는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르님이 이제 옆에서 보신 결과 유아 체능단은 좀 어때요? 체능단은 일단 체육에 정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뭐뭐 배우나요? 일반적으로 수영이랑 태권도는 수영은 월 기본? 3회, 태권도도 거의 월 3회인가 그 정도. 월 3회? 아니, 주 3회죠? 3회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체능 시간이라고 해서 일반 체육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뜀틀에서 앞구르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 있잖아요. 줄넘기도 하나요? 네, 줄넘기도 하고요. 차고 훌라후프 같은 거 다 하고요. 저번에는 그때 하키를 배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빠르네요. 하키를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딱 봤는데 애들 안전모 다 쓰고 그 애들 어린이용 하키 스틱 같은 거 들고선 그 안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 안에서 하키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배워요. 그러면 그 체육관 시설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를 가서 배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도 자체적으로 있고요. 애들 강당 같은 것도 있고 수영장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외도 나가긴 하나요? 야외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 곳은 그런데 다른 곳을 동생이 고려했던 게 2곳이었거든요. 네. 저희 집 앞에는 이 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 그쪽도 전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거기는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은 자기네 건물 안에서 가능하고 수영만 애들 버스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배우는데 그게 조금 불안하다고 해서 여기는 안에 어른들도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 수영풀 따로 있고 어린이용 레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전문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반의 정원이 지금 16명이에요. 선생님 한 명당.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선생님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조금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전부 지금 공무원이에요. 말씀하시는 건 지금 조카가 다니는 스포츠단의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거의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준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일자리 걱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도 전혀 걱정 안 해도 약간 스포츠단도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겠네요. 구 스포츠단도 있고 시도 있고 민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정부 지원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또 선생님이 한 분이라고는 해도 어디를 야외에 소풍을 한다던가 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랑 태권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 전부 다 보조교사 선생님들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도와줄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는 기본적인 교육 있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국어 공부, 한글 공부 같은 거. 뭐 아니 왜 숙제도 많이 냈었는데? 네, 학원이라서 숙제를 내주긴 하는데 그걸 네. 옆에서 보니까 이걸 애들이 풀 수 있나 싶었는데 근데 가르쳐주지는 않고 숙제만 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도 푼대요.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도 그렇고 예체능을 배우는 놀이학교도 그렇고 누리 과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지 누리 같은 과정이 학습지 같은? 예, 어린이집 유치원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초등학교랑 그 누리과정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스무스하게 과정이 가기 필요한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학습지 그러네. 같은 거를 매일매일 푼대요. 한글 공부 같은 거, 기본적인 수학, 그다음에 과학 같은 거도 하고 미술 같은 교육 시간도 있고 뭐 영어 시간에 음악 시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 네, 근데 전부 다 뭐 유아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들은 있으신 분들이기는 한데 하지만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 과정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기본적으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이 교육기관의 성격이 다른 게 체능 그야말로 이제 예체능 쪽에 체능 관련한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거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어나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에 관련해서는 사이드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니까 이게 사실 보면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사실 일부 교육을 조금 시키는 개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학습지 이런 걸 하겠네. 그래서 보통 3시 정도에 끝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도 많대요. 왜냐면 애들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애들을 또 보내는 중에 이유가 하나가 남자애들이 조금 많긴 해요. 얘네 반에요. 남자애들은 되게 좀 많이 활동적이잖아요. 알다죠. 네, 그래서 활동적인 거 일단 힘을 뺀다는 개념으로 애를 어디 풀어놔서 기운을 좀 빠지게 에너지를 엄마 에너지를, 입장에서? 네, 소모를 하면 그나마 돌보기가 좀 편하니까. 저녁에는 좀 애가 좀 지쳐서 네, 말을 좀 듣고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돌렸는데 얘가 초창기에 수영을 배울 때에는 수영장이 춥잖아요, 겨울에. 조카 추워서- 말씀하신 거죠? 네, 조카가 추워서 되게 감기 같은 걸 되게 자주 걸렸는데 거기 다니는 어머니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6개월 정도는 다들 감기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적응하는데 또 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것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보통 근데- 하는 애들이 보면 끝나고 나서 또 엄마들이 태권도도 보내고 네, 막 이렇게 태권도 하고 그래서 보내는 엄마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지치게 만드는 느낌이네. 6시쯤에 애들이 이제 놀이터로 나오면 애들이 다리가 풀려 있더라고요. 그러기 상태가 되겠네. 근데 그 다리 풀린 다리로도 애들이 놀아요. 남자애들이. 뭘 모르니까요. 어차피 그때는. 그러면 예체능단은, 그러니까 체능단, 유아 체능단은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보통 보내나요? 4세반부터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4세반에서 5세반까지는 기존 인원이 그대로 가고 TU가 나거나 여기서 뭐 다른 학원을 간다던가 하지 않으면은 아예 5세반에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동생이 조카 보낼 때 새벽 6시에 그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번호표 받고 그 다음에 겨우 신청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데 또 C 스포츠 다니고 그 네, 관리가 잘 돼 경쟁률이 있으니까. 좀- 근데 많이 이제 체능단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서 잘 TU가 잘 안 난대요. 네. 특히 아들 엄마들한테 지금 우리 네.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높겠네요. 애들이 재밌어 하겠죠 일단은. 그리고 또 이게 그렇죠. 단체 노는 활동이니까 거니까. 선생님이나 만약에 태권도 선생님 전문으로 태권도 배우고 애들 유아교육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면 남자애들 시각에서는 되게 멋있는 거예요. 태권도 선생님이 되게 우상이고 선망의 그게 중요하죠. 대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더 말을 잘 들을 수도 단체로 있겠다. 활동을 하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요. 체육을 하면은 수영장에서도 다칠 확률도 높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은 정말 빡세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고 뛰지마부터 시작 장난치지마. 그렇죠. 예. 아니, 자기네를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다치면 일이고. 큰일 나니까 그거에 대한 건 있어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보내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조금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남자애들을 보내기 좀 소극적인 좋네요. 애들은 또 엄마 성격적인 부분도 고칠 수 있겠어요.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가서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활동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고 수영을 끝난 다음에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담임선생님 여자 선생님이니까 가서 되게 꼼꼼하게 애들을 다 씻겨서 로션 같은 거 다 발라서 이렇게 내보낸대요. 근데 남자애들 일렬로 쭉 주신 다음에 대충 물 한 바가지 해서 그럼 뭐 남자 선생님이 스타일 네 남자 선생님 대충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 그렇죠. 남자애들은 또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짜증내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나이 됐으면 버티니까요, 뭐 애들이. 그리고 또 이제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 제일 또 이슈잖아요. 핫하죠. 엄마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영어 유치원인데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는 6세라서 최근에 조금 어린이집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 역시 이제 학원에 이제 포함이 되고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영어 유치원은 요즘 영어 유치원들은 정말로 가서 영어만 하더라고요. 아니 완전 그러면은 영어만, 유치원이라는 완전 용어 자체를 붙이는 것도 애매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영어 학원이라고 하기 그래서 맞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거부감이 드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 혼선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학원인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그렇죠. 그렇게 치면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유아들은 종일 일단 맡아주잖아요. 뭐 아이들의 수는 영어 보육학원. 아주 작아요. 한 반에 6명 뭐 요 정도로 이제 5, 6세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엄마들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유치원 가면은 아이들 수가 적어서 선생님들이 잘 봐주신다. 내 아이에게 손길 한번 더 많이 온다. 영어 유치원은 손길 한번 더 온다. 공립이라는 개념이 없죠? 없죠. 다 사립이죠? 네. 근데 저도 그래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반에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 수가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대략 한 케어가 6명,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뭐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거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담임을 하시고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선생님들이 다 원어민이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 많고 이제 한국 분이 계셔도 그분들이 유학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죠. 주로 영어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학습 위주. 더 어린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뭐 4세, 5세 정도만 돼도 일단 파닉스를 시작해서 알파벳부터 공부를 하면서 시험도 치고 이렇게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진짜 그냥 학원 딱 느낌이. 그래서 딱 앉아서 수업 듣고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수업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여기서 과연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린데 우리 옛날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듯이 딱 시간 딱 정해놓고. 근데 물론 놀이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이제 영어로서 이제 계속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재밌게 잘하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언어로 뭔가 수업하는 걸로 외국인과 함께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게 저는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든 게 이제 뭐 단순하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이제 해외로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면 그러니까 자존심, 뭐 부끄러움 뭐 이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원어민을 만나든 뭐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위축이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뭐 대여섯 살 정도의 애들이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죠. 그리고 뭐 엄마 아빠랑 빠르겠죠. 결국에는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적응도 빠르고 익숙해지면은 저는 이제 들어보면서 장단점 중에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영어 위주로만 가니까 다른 부가적인 교육들 예를 들어 인성교육이나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인성교육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영어를 잘하는 데 집중돼 있으니까 영어 쪽에만 가 있는 게 오히려 문제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고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또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케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때는 애들이 확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적응을 잘 못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끼리 약간 싸우고 이런 거 이제 6세, 7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싸우면서 스스로 화해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조금 배우고 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간에 선생님이 탁탁탁 칼같이 이제 일이 커지지 않게 칼같이 딱딱 자르니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초등학교를 가면 거기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애라면 아니 6명 정도인 반에서 하고 싶은 얘기 좀 손들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잘 들어줄 텐데 잘 들으시고 초등학교 한 2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케어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내 주장을 얘기한다거나 했을 때 되게 묻혀버리면 재미가 없고 다니기가 싫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에 나온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는 건 상대적으로 확률상이 더 그렇죠.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죠. 학교를 보내고 보니까 이제 1, 2학년은 영어가 금지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근데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이제 사립 유치원이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영어에 굉장히 꽂히신 분이라서 영어를 거의 영어 유치원처럼 시키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리과정을 딱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완전 영어로 다 하시는 뭐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애가 그래갖고 영어를 굉장히 그 또래 애들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이잖아요. 저희 큰애가. 네. 많이 까먹었어요. 왜 저는 학원을 사교육을 시키지를 않거든요. 영어를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자기가 자연스럽게 까먹더라고요. 원래 외국어는 지속적인 노출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즘 좀 드는 생각이 저는 학원을 보낼 생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담임 선생님이 영어 학원은 기본으로 보내셔야 나중에 3, 4학년 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그 유치원을 보냈었고 정부가 지금 정책이 이렇게 될 거였으면 1년 영어를 못하게 할 거였으면 네. 방과 후도 지금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럼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낼 필요가 있나? 이런 근데 생각. 영어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 네. 사람들은 계속 이제 뭔가 사교육을 그렇죠. 계속 사교육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뭐 영어 유치원은 뭐 선생님이 담당하는 애들이 되게 적고 아예 뭐 케어 때문에 하는 거면 굳이 영어 굳이, 부분보다는, 학교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면 굳이 길게 봐야 돼. 그렇게 영어 유치원까지 선택을 아니 근데 안 우리 하는 게. 놀이학교 얘기는 아직 안 했었는데 놀이학교는 뭔가요? 그 놀이학교가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왜 무슨 숲 체험학교 뭐 그게 네. 이제 그런 게 얘기가 놀이학교인가요? 나오면서 굉장히 굉장히 빵 떴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놀이 위주로 하는 데고 놀이학교도 또 이제 실내 놀이를 하냐 뭐 야외 놀이를 많이 하냐 이렇게 또 이제 분류가 나뉘는데 네. 공부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놀는 직접 거. 체험이나 네. 그러니까 놀면서 그냥 그러니까 노는 어떤 거예요. 자연에서 배우고 네, 이런. 네, 네. 아. 그런 게 이제 놀이학교. 근데 거기 다니는 애들 대부분 학원을 또 다녀요. 그래서. 근데 놀이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원인가요? 놀이학교도 학원이죠. 학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엔 유치원 중에 놀이학교랑 접목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의 누리과정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외부에 나가고 네, 그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유치원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이 놀이학교 스타일이 저희가 올해 또 스위스 사실 개공 기자분도 계시지만 보면 유럽에서는 약간 이런 스타일 유치원도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에 보면 지금 접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유치원들도 우리나라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인기가 그게 많아서. 약간 이제 부모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밖에서 놀아서 애들 다치면 어떡하냐 이런 부모가 많으면 그렇게 못하고 뭐 그런 거 약간 리스크 감수할 테니 좀 밖에서 많이 놀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폭은 넓네요. 지금 넓어요. 들어보면은 지금 장단점 얘기한 선택의 것들이. 폭은 넓으나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게 있죠. 비용은 어때요? 결국에는 지금 들어보면 국공립 네. 또는 뭐 그러니까 정부나 시, 구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저렴하거나 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곳들은 보육비 지원이 될 테니 그렇죠. 될 텐데 그 학원류는 결국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전혀 안 되고. 그건 사설 학원. 네, 전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체능단? 신님이 얘기하셨던 체능단. 시구에서 하는 네. 그런 데들은 저렴하지만 그런데도 비싸요? 그래도 사립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엄청 조금 싼 저렴하겠죠. 걸요? 그런 데보다. 그래도 뭐 분명히 그러니까 비용상은 클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돈을 안 내고 보내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아니, 비싸게 서울시가 느껴져요. 진짜 그게 잘 돼 있어요. 예. 아니 욕하지 마시고요. 서울시가 그 방과 후 활동비를 안 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그거야. 뭐 경기도민은 뭐 돈 안 냅니까? 돈은 내겠지만 뭐 경기도청에 예, 그거는 항의하셔야 거기 가서 우리 얘기해봤잖아요. 그거 세금 얼마씩 내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저는 이제 조리원 동기 언니들이 이제 서울 시민도 있고 또 경기도민도 있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그 경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린이집 유치원이 비용 얘기 갖다가 몇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비용이 얼만데요? 일단 영어 유치원 제가 돌아본 결과 한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한 지역과 상관없이. 예, 네. 월. 월 130에서 180. 네. 그리고 뭐 이제 등원할 때 옷 입는 그 교복 이런 거 사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무슨 어디 가거나 이런 것도 따로 내야 되고 원비만 한 13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어학연수 했었는데 네. 거기 영국의 학교들, 유치원 이런 데 보면 정말 멋진 애들이 맞아요. 교복을 딱 입고 부모가 쫄래쫄래 해가지고 학교를 딱 그게 그런 엄마들의 느낌이에요. 약간 프라이드래요. 애들 딱 교복 딱 보면 쟤는 어느 영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가방 그것도 되게 이야.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교복처럼 생긴 원복. 사립 유치원에서 있었던 거예요. 좋네. 그 영어 유치원이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네. 일반적으로. 네. 그 뭐 여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근데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또 붙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럼 하면 이제 뭐 뭐 비싸면 활동비. 200만 원 훨씬 넘게 들겠더라고요. 그럼요. 한 달에. 제가 아는 분도 뭐 200 넘게 월에 두 아이를 그렇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 아이면 영어- 400 넘게. 그리고 영어 네. 학교는 영어 유치원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짧아야 한 2시 대략적으로 2시쯤이면 마치거든요. 네. 또 거기에 학원 시간이 붙이면 더 내야 돼요. 비용을 더 내고. 비용.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비용도 싸지 않아요. 있는 시간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죠.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고 빨리 끝나니까 바로 예체능을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몇 타임씩. 그렇게 보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학습지도 풍족한 해요. 분들이네요. 또 교육 때문에 또 해야 돼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외에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족한 교육 부분은 딴 걸로 채워.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요. 놀이학교도 뭐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제일 비싼 걸 먼저 얘기한 거죠. 일단 네. 영어 유치원 제일 비싸. 그 다음으로는 놀이학교도 그거랑 비슷하게. 놀이학교도 결국에는 학원비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될 테니까 당연히. 그럼 민간 유치원은 얼마나요? 민간 유치원은 일단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정부 네. 지원이 되잖아요.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제가 이제 보냈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 그거 이제 외에 정부 지원 외에 월에 나가는 게 한 3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뭐 저기 사촌들 보면 한 4, 50만 원. 네, 원래 그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지원금 빼고 4, 50만 원. 4, 50만 원. 근데 이제 일반 유치원인데. 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30만 원이지 그 외에 뭐 아. 간식 몇 저주고 이럴 때 붙으면 이제 뭐 한 4, 50만 원, 4, 50만 원씩 되겠죠. 나온다. 꽤 좋다네요. 제가 갔던 곳이 사진 한 장 값도 다 일일이 다 따로따로 현금으로 내는 그래요? 그런 곳이었어요. 현금? 현금 영수증은 떼주나요? 그 궁금하네요. 아니요, 봉투를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가 그걸 되게 불합리하다고 했지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또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니. 부분이네요. 채능단은 그럼 얼마 정도? 네. 조카가 다니는 곳은 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곳이 좀 많이 저렴한데요. 네. 처음에 입단비라고 입단비 18만 원 내고 네. 그때 월 교육비가 한 달에 19만 원. 음. 여기다 별도로 뭐 재료비, 뭐 교육비, 식대 이런 건 다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대충 계산해 보면 300 넘게 정도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달러 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에 19만 원 거기에 뭐 얼마 안 되네요. 네. 10몇만 원. 네, 이게 네.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되게 저렴한 편이네.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저렴하게. 저렴하고. 실제 아마 근데 채능당 같은 경우에는 저 영어 버스비랑 유치랑 비싸겠죠? 별로 버스비 다르지 내는 않다라고 것도 그래요? 들었거든요. 별도로 첫째 버스비 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채능단 제가 알기로도 그 학원 개념이니까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네, 흡사하게 비슷하다고. 뭐. 100만 원 훨씬 훌쩍 되는. 서울에 있는 모 구에서 운영하는 채능단은 1년에 한 450 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유치원 어린이집보다는 어린이집 어때요? 가장 많이 보내는?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이죠. 전혀 돈 들어갈 데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경기도는 경기도는 그렇지 어린이집도- 않아요. 네, 오후 활동 지자체별로 사실 많이 달라요. 다 그러니까 뭐 바뀌기 경기도뿐만 때문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달라요. 예, 있어요. 제가 보면. 큰애 작은애가 보냈던 데가 월에 이제 그 지원금 빼고요. 지원금 제외로 나가는 돈이 17만 원 정도 매달. 그거는 다른 활동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활동을 하고 하니까. 아. 그렇게 치면 뭐 서울 쪽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어린이집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을 다녔기 때문에 일단 가정형 어린이집에서도 따로 내는 건 없었고 뭐 어디 소풍을 가거나 이럴 때만 냈었고요. 그 외 활동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다산해강 이제 흥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별로 이거는 뭐 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늘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교육이다, 무상 급식이다에 대해서는 뭐 각 지자체 세금을 그런 식으로 뭐 쓰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이 많은 부분이라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제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서울은 무상이고. 제가 알기로 서울은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그 개념이 음. 오후 활동을 금지를 하게끔 해가지고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하는 걸 금지를 해가지고 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그 오후 활동을 안 해서 비용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 활동해서 괜찮아요. 뭐 못하게 하고 있는 뭐 과목이 뭐 있고 뭐 그러던데 제가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저희는 영어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경기도는 아예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최대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엄마들한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정한 금액 17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어린이집들이 오후 활동비가 다 17만 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되면? 18만 원까지 된다. 그럼 그 그게 다음에 월이에요? 예, 월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18만 원. 들어가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뭐 왜냐하면 그 모르겠어요, 왜 선생님을 한 그런지는. 분을 부르면 아이들 수에 맞춰서 나누잖아요. 선생님 부른 거에 대한 나누기를. 근데 반에 10몇 명이면 17만 원씩 벌면 선생님 한 번 100만 원, 100몇십만 원이라는 거고 그걸 4번 나누면 선생님이 한 번 수업을 할 때 30몇만 원 정도를 가지고 뭐 선생님이 몇 명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목을 매일매일 다른 네, 걸로 그래서 제가 단순 금요- 비교가 어렵다고 월요일부터 하는 금요일까지 게 이 하니까. 어린이집의 성격들이 다 달라서 어떤 스타일로 운영이 되는지를 명확히 모르니까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전 다른 과목으로 저희도 다른 그래요. 선생님이 오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투명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금을 비단 제가 내야 보낸 데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게 그 같이 뭐 애들을 또래 애들을 보내는 엄마들 얘기를 들어봐도
7만원, 8만원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원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금액에 맞춘 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그렇게 하긴 할 거고. 근데 확실히 이제 또, 하네요. 국공립을 가니까, 확실히 비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민간 어린이집. 이제 저는 많이 내던. 조금 더 이제 그런 정부의 규제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례로 보면 제가 가정식 어린이집을 보낼 때 월에 16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사립 유치원을 갔을 때 28만 원을 냈어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3개월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요. 분기당으로 내는 거라. 그럼 월에 7에서 한 9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비용 그 삭감이. 어쨌든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요. 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물론 뭐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이 그렇겠지만 자기네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원생을 확보하고.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좋았어요. 그렇다면 뭐 아이들이 엄마 난 지금 다니는 유치원보다 예전에 다니던 거기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후회는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셋째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보낼 때다. 그럼 저는 아마 그 비용을 다시 내고 갈 거예요. 저도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통상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체능단은 물론 이제 시리님이 말씀하셨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곳들은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민간 그러니까 학원유죠 세곳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당연히 넘고 200만 원도 훌쩍 넘어가는 곳들도 꽤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역에. 일반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은 그러니까 저렴하네요 기본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인데 저는 월에 내는 돈이 한 7만 원 안 되거든요. 국공립은 다 비슷한 거. 물론 뭐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각 지자체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어린이집도 비슷한 거죠 유치원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 완전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비용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특히 국공립을 보내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네요. 줄 서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낼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추첨을 잘 뽑아야죠. 보내기가 정말 뭐 추첨하고 가가지고 줄 서고 뭐 전날부터 가서 뭐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저는 첫애 때 텐트 치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뽑기식, 그러니까 선착순인가요? 그때는 선착순이었거든요. 제가 첫애를 했을 때는 선착순이라서. 옛날이네요. 예. 진짜 옛날이네.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가 그 유치원하고 놀이학교를 이렇게 같이 해놓은 그런 데였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차량도 안 해요. 산속에 있는데. 차량도 안 하는데. 데려다 줘야 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산속이라서 텐트를 치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캠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런 선착순을 계속 없애라고 계속 정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추첨했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알바생도 있고 그랬거든요. 막 사람 써가지고 줄 세워놓고 막 이랬었는데 추첨도 어떤 시간에 딱 가서 해야 되니까 추첨도 줄 섰어요. 온 가족 다 동원해가지고. 그게 또 시즌이 비슷해요. 날짜가. 그럼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곳에서 추첨을 하니까 온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양가. 네, 저도 양가예요. 양가 다 해가지고 다 그날 연차 쓰고 근데 다 떨어져 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두 분은 애들을 뭐 조금 키웠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나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추첨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추첨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직도 국공립 어린이집 계속 보내잖아요. 지금 추첨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도 그래요. 유명한 데는 어린이집은 맞다. 일단 서울은 국가에서 맞아. 요즘은 줄 서니까 국가에서 그거.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맞아, 해서 맞아. 자기 그렇죠. 순번이 되면 연락이 옵니다. 맞아. 지금 어린이집 그렇다. 대신 유치원 같은 경우 여전히 여전히 그래요. 추첨식이고. 네. 그래서 유치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근데 있게끔 그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 인터넷 사이트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생님들끼리 이게 원장 선생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첫째를 받은 부모님이 둘째를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가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이니까. 네, 서로 이해할 수 스타일을 있고. 아니까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이제 그 사람을 또 적응을 시키고 하면 선생님들도 피곤하니까 그렇다. 주로 먼저 순서가 아니어도 넣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입소 대기 신청을 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곳인데 한 자리만 났다. 보낼 수가 없죠. 결국에는 뭐 죄송하지만 못 보낸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 별로 이 상이한 이 조건들도 상당히 문제일 수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끼리 뭐 상의해서 될 부분은 아닌 거고 중앙정부 쪽에서 나서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쪽에서 좀 일괄적인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학원, 학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학원은 좀 제외시켜야 될까요?
이 교육기관, 보육기관 관련해서는 좀 교통통제를 좀 해줘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경우 둥이, 쌍둥이 부모들, 다자녀 뭐 이런 쪽도 보면 사실 순위를 뭐 높여준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개뿔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실제적으로 다 1순위잖아요. 해봤자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 우리 교육기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운이죠, 가고 싶은 데도 운이네, 운.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싸리 그냥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고. 근데 영어 유치원도 인기 있는 곳들은 또 몰릴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뽑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 건가요?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엄마들이 공동육아를 하잖아요. 아, 참 공동육아 어린이집 네, 요즘에 있더라고요. 공동육아를 그래서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택지가 공동육아는 않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그러면은 선생님을 초빙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을 고용을 하는 초빙도 거잖아요. 하고 네. 보육교사를 초빙도 하고 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또 그 근데 저는 참여를 약간 그런 한대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서 애들을 이제 해도 막 싸우잖아요. 그 안에서 엄마들끼리. 근데 과연 그렇게 엄마들끼리 해가지고 한 데가 스무스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죠. 트러블이 발생할 수는 뭐 있겠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기본적으로 하겠죠, 어쨌든 뜻을 함께 했으니까 거기서 물론 운영을 하다가 안 맞으면은 뭐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설립 취지는 모두가 완벽하게 공감을 하고 일단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게 참 어렵거든요. 물론 어렵죠. 아이들 싸움보다 엄마들 싸움이 그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그 분 얘기로는 정말 만족스럽대요. 오히려 그 어린이집 마음이 잘 맞는다면 정말 만족스럽죠. 근데 큰 애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작은 애만 이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데도 굉장히 되게 친밀하고 오히려 거기서 정보를 엄마들끼리도 정보를 되게 많이 얻고. 아니 되게 이게 엄마들끼리 만족하더라고요. 잘 맞다면 정말 그보다 좋은 게 육아가 없는 성향이 친구가 또 다 생기는 달라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쉽지 맞벌이는 않을 좀 것 같은데. 맞벌이는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아 그렇죠. 맞벌이는 맞벌이 하는 분이 맞벌이는 전업적으로 제외죠. 예. 생각이 아예 다를 텐데.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이거는 사실 국공립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예. 그래도 이제 국공립을 보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등록을 입소 대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놓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정도의 팁이 있을 것 같고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아이의 성향을 잘 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 또 부모의 경제 환경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린 네. 대로 특징은 다 있지만 그 특징이 있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장단점 그리고 뭐 비용, 특징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본인의 환경, 본인의 경제 사정과 어떤 아이의 성향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다 함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또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또 옮길 수도 있고 사실 국공립은 한번 가면은 빠지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민간 민간은 뭐 가능하죠. 예. 또 옮기면 되고 또 아이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또 어쨌든 적응은 하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하면 계속 늦춰지잖아요. 그렇죠. 고민만 하다 그냥 애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나는 영어를 너무 계속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만 고민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갔어. 그럼 그만큼의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이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의 성향에 맞게 일단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선택을 한다면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가도 되니까요. 계획을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네, 수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국공립이 굉장히 좋아요. 네. 본인의 만족도가 이제 높은 거죠. 네. 잘 맞는 곳이고. 네, 그래서 진짜로 정부에서 이번에도 정책에서 뭐 국공립을 많이 늘리겠다 해서 더 많이 늘려서 많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저같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국공립의 만족도가 조금 낮아요. 아, 그래요? 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작은 아이가 그 학교에 있는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랑 정말 똑같이 쉬고. 병설 유치원이랑 힘들어요. 어린이집이랑은 다르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유치원이니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막 이번에도 방학이 한 달 넘게 지금 아직도 저희 둘째 아이는 방학 중이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인가가 이제 개학이거든요.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한 40일 넘게를 방학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맞벌이고, 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유치원을 쉬고, 뭐 그러니까 외부 활동도 거의 없어요. 이제 나가는 게. 그럼 애들은 계속 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이제 그 정도거든요. 딱 뭐 반년에 한 번 소풍을 가나? 이제 그런 식인데, 전에 어린이집은 계속 뭐 매달 뭐 2주에 한 번이나 뭐 매달 한 번씩 이제 큰 곳에 간다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활동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아이가 더 많은 활동을 좀 해볼 수 있는 곳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계속 몇 번씩은 해요. 이건 사실 지금 옆집 언니와 다산에 의한 공이 6살짜리 네. 아이를 키운 상황에서 한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고, 한 명은 네. 병설 유치원 보내는 동일한 나이에 네. 다른 상황인 부분이니까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 둥이들을 나중에 보내야 되는데 상당히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네요. 아직 너무 빠른 고민일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은 줄 서야 어찌 되잖아요, 보면 지금. 저도 입소대기 신청을 저도 물론 해놨죠. 예, 했고 뭐 그것도 당시에 또 뭐 당첨이 되더라도 순서가 되더라도 보낼 상황인지 또 봐야 되고. 잘 남편분과 부부들끼리 잘 생각하고 아이와 또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만약에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네. 근데 그렇죠. 아이의 성향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육아는 참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게 정답이 많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저희 얘기를 많이 참고하시고요.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시리님도 참고하시고요. 다들 어딜 보내실지 참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전투육아